상법 개정안 1차, 2차 이어서 3차 개정안, 즉 자사주 소각 이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힐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오히려 여당이 좀 속도를 내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해 주실 분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리포트 하나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기업 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을 비롯해 밸류업 정책이 강화하면서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재계 10대 상장사의 현금 배당액은 총 10조 3,07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업별로 보면 현대차는 올해 9월까지 1조 9,581억 원을 배당하며 상장사 가운데 증액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올해 첫 중간 배당을 실시한 LG는 내년 상반기에 2,500억 규모의 잔여 자사주 전량을 모두 소각하는 주주 환원을 꾀합니다. SK의 중간 지주사인 SK스퀘어는 2028년까지 순자산 가치 할인율을 3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놨으며 포스코 인터내셔널, HD 한국조선해양, 롯데쇼핑은 처음으로 중간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다만 기업들 속내는 복잡한 모습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현실화할 경우 경영권 방어 수단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경영 위축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배가란입니다. 대표님 1차, 2차 이어 3차 개정이 올라와 있는데 핵심 내용이 뭐죠? 네, 혹시 그림 준비되셔서 한번 보여주시고요. 1차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이사회가 이제 회사에만 충성하면 되는데 이제 회사에 충성하지 않고 회사가 아니라 주주들에게 충성하지 않을 경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했을 경우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 첨가됐고요. 2차 개정은 이제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최대 주주들이 회사를 장악하는 방식은 이사를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쫙 깔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다 보니까 아무리 이사를 선임할 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근데 이제 집중 투표제는 만약 이사를 5명을 선임을 하면 모든 주주들에게 5표를 주는 거예요. 1주당 5표를 주면은 그거를 이제 한 명씩 하는 게 아니라 5명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5표로 몰아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최대 주주는 자기 마음에 만드는 사람을 멀리 3명을 뽑아야 되는데 소수 주주나 아니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누구는 안 된다라고 하면 몰표를 줄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소수 주주들도 상대적으로 이제 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처럼 이제 최대 주주가 이사회를 장악하는 일이 어렵게 되죠. 이번에 말하는 3차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인데요. 그동안 이제 자사주라는 게 이렇게 이제 회사 돈으로 주식을 사가지고 이렇게 키핑을 해두면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이제 경영권 공격이 있거나 아니면 이 자사주를 기본 이제 키핑해두면 상대적으로 유동 주식 대비 최대 주주, 예를 들면 재벌 총수들의 지분 비율이 좀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경영권을 좀 강화하는 그런 수단이 됐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지금 2가지는 이미 통과가 됐고 3차 개정안을 연말까지 이달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의지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미온적이거나 좀 냉담한 입장이었는데 이 주가가 4천 넘어서 5천까지 가는 상황이라 보니까 국민의힘도 이걸 반대하면 엄청난 역풍에 부딪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힘도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이라 당연히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크다 이런 얘기 늘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안 들을 수 있도록 이번 이 개정안이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혹시 그림 한번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몇 가지 지금 이제 정시로 띄워드릴 텐데요. 삼성물산 그 그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게 이제 2015년에 한참 논란이 됐던 그림이잖아요. 보시면 이제 이재용과 이부진, 이서연 3남매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실제로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그 아래 그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그 논란이 됐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그림인데요. 이게 왼쪽에 합병 이전이고 오른쪽에 합병 이후인데요. 보면 이제
삼성물산이 갖는 지분이 4.1%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왼쪽에 제일모직과 연두색 제일모직과 하얀색 삼성물산을 합병을 하면 실제로 당시 이제 2015년 9월 14일인데요. 하루 차이로 이재용 일가의 지분이 1.8조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왼쪽은 이재용 일가 지분이 10.4조 원인데 오른쪽 그 다음 날 12.2조 원으로 이 지분 가치가 늘어나게 되죠. 그만큼 소수 주주들이 지분 비율이 좀 낮아졌거나 이제 가치를 잃었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이제 이 실제로는 전체 삼성물산 통합 삼성물산의 주가 시가총액이 많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이 과정에서 이재용 일가의 지분 가치가 높아졌다라는 게 과거 이제 그 상법 개정안 이전의 이 변화였고요. 그래서 이런 결정들을 내릴 때 이사회가 주주들에게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앞으로는 이런 결정을 내리면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거나 이사들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주들에게 손해에 나는 결정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라는 게 기본 핵심일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자사주 보유 이게 이걸 핵심일 텐데 네네. 우리 기업들의 실제 자사주 보유 현황은 어떤가요? 자사주 보유 현황 잠깐 보시면요. 코스피 기준으로 3%, 코스닥 기준으로 1.9% 정도입니다. 올해 2분기 기준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자사주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핑하고 있으면 최대 주주에겐 좋죠. 그리고 자사주를 키핑하고 있다가 만약에 누가 경영권 공격을 할 때 이걸 좀 우호적인 데다가 내다 팔아가지고 우호 지분 확보하는 수단으로 쓸 수도 있고요. 이게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면 기업이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방식이 아까 그 리포트에 보신 것처럼 첫 번째 배당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처럼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실제 유동 물량을 줄이면 주가가 좀 뜨는 게 있겠죠. 세 번째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지금 이제 정부가 자사주를 소각하라고 하는 건 자사주에 키핑해두지 말고 이 돈을 다시 돌려서 그리고 R&D 투자를 해서 실제로 기업의 실적을 올려서 장기적으로 주가가 뜨게 하는 방향이 맞겠죠. 그래서 이제 자사주에 돈 많이 이렇게 꼬라박지 말고 자사주에 쏟아부을 돈을 실제로 이제 주가를 띄우거나 실제 실물 경제 도는 데로 쓰자. 이게 자사주가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 그 표 한번 보시면요. 자사주를 포함하면 국내 코스피 기업 중에 지금 이제 단독으로 의결 결의가 가능한 게 413개, 50% 정도가 자사주로 이 자사주를 포함해서 최대 주주가 단독으로 특별 결의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그 위에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이 그림이 재밌는데요. 이 표 한번 보여주십시오. 맞습니다. 이겁니다. 보시면 이제 맨 아래 1.6이라고 된 게 오른쪽 1.6이라고 된 게 실제 총수들의 지분율이고요. 재벌 총수들 지분율이고 계열사들 지분율을 다 합치면 실제 62%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와 계열사들 지분으로 실제로 총수들이 소수의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게 한국의 재벌 구조였는데 이건 어느 정도 이제 상당 부분 영향력을 낮추겠다라는 건데 보시면 놀라운 게 역대 그 어느 정도는 하지 못한 그리고 굉장히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이슈인데 이걸 과감하게 밀어붙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효과 덕분에 주가가 지금 탄력을 받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속도를 빠르게 낼 수 있느냐. 이나무 위원장이 그런 말을 물어봤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이게 지난 이재명 정부 6개월 동안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역대 정부들이 다 재벌들의 눈치를 봤었는데 지금은 또 재벌 총수들과 관계도 좋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 경제 패러다임 변화라고 하는 게 지금 AI 투자를 늘리고 있고 상대적으로는 이 주식시장을 활성화를 위해서 주주 가치를 늘리는 방향으로 결국 이 이면에 깔려 있는 철학은 기업이 실적을 내고 이익을 많이 내면 총수들 자리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기업 가치가 오르면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 아니냐. 그동안 기업의 가치를 높이지 않고 자기들이 끼고 있으면서 기업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그런 기업 철학을 바꾸는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얘기는 사실은 뭐 한두 해 나온 거는 아닌데 네네. 어쨌든 올해 안에, 그러니까 네. 이달 안에 끝내겠다라는 거고 일단 가능성이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지금 뭐 그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올리면 바로 그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그 상공회의소라 일부 이제 기업 재벌 기업 집단들은 상당 부분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재미있는 게 JP 모간이 며칠 전에 코스피 6,000도 갈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그 분석 이면에는
한국 기업들이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 주주가치 혁신을 하고 있고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된다. 이게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이 될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사실 보면 이렇게 쉬운 걸 그동안 왜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네. 하지만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신정섭 교수님은 아주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장석 교수 이전에 신장석 교수님과 이제 여러 차례 같은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우리 장하준 교수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기업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가게 되고 총수의 그 경영권을 무너뜨리면 결국 외국의 투기 자본이 공격하게 된다. 그리고 기업이 단순히 이제 주가를 띄우는 게 목표가 되면 단기 실적을 위해서 공장에 설비 투자를 하지 않거나 장기적인 투자를 하지 않게 된다. 지금 삼성이나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건 총수 일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 투자를 했기 때문인데 지금 이제 미국의 제조업이 몰락한 것처럼 돈 번 돈을 다 배당을 내주고 자사주 소각하고 하는 데 쓰게 되면 장기적인 모험 투자를 못 하게 되고 심지어 모험 투자를 하면 우리 R&D 투자를 해서 뭐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가 생긴다라는 게 신장섭 교수나 아니면 장하준 교수의 주장이었는데 저도 사실 그런 기사를 많이 썼었거든요. 그리고 투기자본의 공격에 맞서서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무조건 주주가치 극대화가 최선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일단 AI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다 같이 몰락하는 그런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 창조적 파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 시장에서 경영권을 보호하려면 모든 기업에 미국의 애플도 마찬가지죠. 애플이 뭐 최대 주주가 지분이 있어서 이렇게 경영권을 지키나요? 경영을 잘하기 때문에 팀 쿡이나 스티브 잡스가 계속 CEO 자리를 유지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이제 경영 실적을 가지고 경영자들을 평가하는 구조가 돼야 된다라는 게 지금 철학일 텐데 사실 지난 20년 사이에 한국의 재벌 구조도 많이 좀 바뀌었고요. 한국의 지금 이제 주주가치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계속해서 경영 패러다임을 바꾸는 문제잖아요. 지금 이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재벌 지배구조 개혁이 실제로도 아마 이제 이런 주가 4천, 5천 나타나면 비가역적인 이제 이 완전히 한국 경제의 체질이 바뀌는 단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상법 3차 개정 그리고 행동주의 확산 이후에 뭐 기업의 경영 철학이라기보다 뭐 하여튼 방향이 어쨌든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어떤 준비, 대비가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또 국민연금이 또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도 이제 주주가 갖고 있는 만큼 야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팔아야 된다, 자회사 합병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낼 거란 말이죠. 그리고 누구를 이사를 뽑으면 안 된다라는 주주들의 간섭이 더 심해질 텐데 결국 핵심은 경영권을 지키려면 경영을 잘하면 된다. 과거처럼 돌려막기나 순환출자나 뭐 그런 꼼수로 경영권을 지킬 수 없는 시대로 된다. 단기 성과주의 우려도 있지만 이걸 막겠다고 경영권을 보호하는 장치를 두는 건 마이너스 크다라는 게 지난 20년의 교훈이었고요. 앞으로 경영권 분쟁이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권 분쟁이 늘어나면 사실 주가는 좀 오르는 효과도 있죠. 그래서 사실 이 고통스러운 변화의 과정들을 견뎌내야 5천, 6천까지 갈 수 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진짜 경쟁력이 갖춘 기업들이 주주 행동주의가 활성화되고 기업 밸류업이 선순환하는 그런 구조로 가서 한국 경제가 한 번 더 제조업 중심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계기가 되면 좋겠죠. 근데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들은 나중에 또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은 상법 개정안 3차까지 이루어지면 기본적인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뭐 교수님 더 덧붙이실 질문이 혹시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상법 개정은 이제 장하준 교수는 오랫동안 이게 반대해 왔는데 어쨌든 국회 내에서 합리적인 토론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고 또 한국 경제가 전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정환 대표님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